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솔직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줌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저희는 처음 오신 분들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이 사업이 어떻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또 이 자리를 나오실 거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자리가 정말 영원히 이 사업을 빠이빠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기회를 잡아서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회를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디 오늘 제 이 설명회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선 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부모님이 이게 또 PPT가 조금 잘렸지만 자영업을 하셨어요. 식당을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거의 저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생활은 풍족했지만 항상 뭔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결핍이 좀 있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엄마가 되면 어른이 되면 내 아이들하고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진짜 돈 빨리 많이 벌어서 어른이 돼서 엄마를 일 안 하게 해주고 하루 종일 엄마랑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좀 보냈던 아이였고요.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여기 PPT가 하나 날라갔네요. 저는 이제 되게 어릴 때부터 호기심도 많고 이것저것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도전해보는 거에 이렇게 꺼리낌이 없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들었던 얘기가 굉장히 끈기가 없다. 그리고 막 금방 포기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흥미를 또 금방 잃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주변에 그런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저에 대한.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니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거기에 가면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뭐 좋은 대학교는 아니에요. 그냥 지방에 있는 전문대의 경영학과 이제 진짜 이름만 이름 들어도 없는 그런 대학교의 경영학과지만 거기서 배웠던 것들이 뭔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장님이 되고 이런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판단이 됐었냐면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저런 뭐 커피숍 아르바이트, 옷가게 아르바이트, 뭐 별의별 주유소 아르바이트 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워낙 돈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라서. 근데 제가 아는 이런 사장님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셨었으니까 그런 거랑은 학문적인 거랑은 뭔가 조금 달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뭐였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그 책을 다시 읽는데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또 정보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과목에 이제 그 전문 과목에 뭐 마케팅의 형태들 뭐 이렇게 그 사업의 형태들의 많은 거를 소개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의 형태를 소개를 이렇게 하는 그 구조를 보고 무슨 이런 걸 가르쳐 되게 대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도 돼? 라는 편견과 그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 교수님이 했었던 말이 뭐냐면 그분도 그냥 진짜 학문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었지 이제 막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약간 더 그런 편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뭔가 폄하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돈 버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고 자꾸 회계, 무슨 분석,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숫자 이런 거. 그래서 너무 재미도 없고 학교가 멀다 보니까 자꾸 빠지게 되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때 살았던 동네가 동대문이었는데 진짜 동대문이 그때는 불야성처럼 돈을 진짜 끌어모으는 곳이었거든요. 아 저기에 돈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디자인 스쿨을 이제 단기 속성반으로 이제 저기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6개월 과정을 수료를 하고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진짜 그쪽 이제 시장을 많이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20대를 거의 이제 자영업도 해보고
옷가게를 이제 차려보기도 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해보기도 하고 도매업에서도 일을 해보고 소매업에서도 일을 해보고 여러 일을 하면서 뭔가 만족이 되지 않고 계속적인 뭔가 불안한 미래가 계속 됐었어요. 제 마음속에.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진짜 막내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 그때 당시 나 때는인데 벌써 몇 년 전인가요? 제가 22살, 3살 때니까 3년 전이에요. 아무튼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새벽 시장에 처음 취직을 했는데 새벽 4시 출근을 해요. 그리고 오후 2시에 퇴근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 그렇게 막내 디자이너의 이 막 물건 자재 들고 다니면서 막 진짜 엄청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첫 월급을 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첫 월급으로 얼마를 준다는 얘기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래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 그러니까 면접 됐구나 어린 마음에 면접 됐구나 출근을 해서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더니 40만 원 월급밖에 안 주는 거를 너무 충격을 받고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저 디자이너 언니는 얼마나 벌지? 그 이제 헤드 디자이너 같은 분들 얼마나 벌지? 했을 때도 그분 그때 당시에 경력이 7년 8년 했는데도 저랑 뭐 이렇게 많이 높지 않아 100만 원이 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이제 동대문 시장이니까 무슨 이런 브랜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안 되겠어 하면서 이제 자영업을 또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방황을 하다가 일이 너무 치이니까 이게 너무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뭐 6개월 정도 일해서 벌면 모아서 또 해외여행을 또 한번 가고 틈틈이 주말마다 버는 거는 족족 이제 엄마한테 이제 엄카도 좀 쓰면서 이렇게 이제 일본도 가고 막 필리핀도 가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26살 되던 해에 정신 차리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돈도 남들처럼 모으고 다시 내가 이런 직장 생활도 튼튼하게 이제 진짜 성실하게 임해보자 하고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아서 미국 여행을 마지막으로 내가 열심히 살리라. 곧 다가오는 30대를 준비하리라 하고서는 미국에 왔는데 그때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돼요. 굉장히 좀 즉흥적일 수도 있지만 제 인생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남편을 만난 것도 또 이제 그분의 뜻이다 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둘이 맞벌이로 하니까 제가 또 이제 미국 생활을 잘 모르다가 모를 때는 이제 조금 힘들었지만 자바라는 곳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 또 들어갔다가 자바 세일즈를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뭔가를 배워둔 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에서 그렇게 디자이너도 하고 세일즈도 하면서 둘이 맞벌이로 하니까 신혼부부 둘이 살기에는 형편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네, 보시죠? 여기 아기가 줄줄이 이렇게 붕어빵으로 3명이 줄줄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돼요. 굉장히 좀 즉흥적일 수도 있지만 제 인생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남편을 만난 것도 또 이제 그분의 뜻이다 하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둘이 맞벌이로 하니까 제가 또 이제 미국 생활을 잘 모르다가 모를 때는 이제 조금 힘들었지만 자바라는 곳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 또 들어갔다가 자바 세일즈를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뭔가를 배워둔 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에서 그렇게 디자이너도 하고 세일즈도 하면서 둘이 맞벌이로 하니까 신혼부부 둘이 살기에는 형편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네, 보시죠? 여기 아기가 줄줄이 이렇게 붕어빵으로 3명이 줄줄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 어렸을 때 제 마이스토리 들으셨죠? 엄마는 꼭 아이랑 같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았고 저도 이제 아이만 키우고 싶었던 게 되게 커서 이제 아이만 키우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투잡을 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집에 오면 하숙생처럼 잠만 자고 나가고 저는 진짜 무슨 미혼모도 아닌데 미혼모처럼 아이를 독박으로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키우다
키우는데 남편이 그렇게 투잡을 하는데도 솔직히 미국 생활이 너무 녹록치 않죠. 남자 혼자 투잡을 해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프리스쿨을 보낼 정도의 여유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집에서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잘렸네요. 범퍼 침대. 범퍼 침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침구류 같은 거를 이제 제가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제가 이제 했던 일이 디자인이니까 재단하고 재봉틀하는 걸 제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범퍼 침대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이거 했는데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주문은 계속 조금 이제 신세계니까 이제 들어왔어요. 한국에선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미국에선 파는 데가 없었거든요. 여기 이걸 감을 집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니까 주문은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4일 걸려요. 4일. 하루에 2시간씩 자고 4일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내 파트너예요. 안 되니까 이게 하다가 집에 막 너무 막 자재도 날리고 애들은 막 실을 먹어가지고 막 다 횡횡 감겨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돼서 이거 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그만하게 됐고 여기 이제 이 온라인 쇼핑몰 자바에서 옷을 떼다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제가 또 이제 윅스라는 그 플랫폼 그 웹사이트 만드는 그거에서 혼자 웹사이트를 또 만들어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고가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뛰어오고 이런 걸 몰랐어.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정말 도전 정신만 엄청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바에서 뛰어오다 보니까 사이즈가 잘 나가는 것만 잘 나가고 안 나가는 건 안 나가니까 계속 재고가 남는데 집에서 계속 옷이 쌓이니까 이 옷먼지와 이 남편의 눈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집이냐 공장이냐 막 이러면서 그거에서 얼마나 버냐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또 제2의 싸움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연한 기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흐지부지 됐어요, 사실.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런 여건들이 안 되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정보도 없고, 막 뭔가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딸린 식구들을 데리고 막 제가 혼자 시장을 다니고 이것도 잘 안 돼가지고 흐지부지 되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런 우연한 기회에 반찬 가게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긴 거예요. 진짜 저한테는, 와, 이거 진짜 럭키다. 되게 페이도 되게 많이 준다고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얘기가 된 게 뭐냐면 그 가게가 반찬 가게인데 하루에 매출이 몇십 불, 100불이 안 넘어요. 몇십 불밖에 안 되는 진짜 쓸어나가는 가게여서 빚이 어마한 거야, 그 사장님이. 근데 이제 너무 이 가게를 처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까 좀 유능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쓰면서 매출이 오르면 이제 그러니까 좀 넘겨주는 식으로 너네가 이거를 이제 맡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 정도 돈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분은 지분을 갖던지 아니면 완전히 저희한테 팔던지 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남편이랑 같이 엄청 괜찮아요. 하품 하실 수 있어요. 저 이해합니다. 지금 굉장히 졸린 시간이에요, 사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저희가 매출을 하루에 진짜 거의 2,000불 가까이 올려놓은 거예요. 몇 개월 동안에 막 자바에 막 도시락 캐더링 막 이런 거 하면서 발로 엄청 뛰면서 했더니 그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못 판다. 이 가격엔 못 판다. 더 달라. 이렇게 된 거여서 저는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와 진짜 사람이 진짜 들어갈 때 심정이랑 나올 때 심정이 이렇게 다르다더니 와 진짜 이분은 이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그러네 하시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게 또 시장의 원리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희가 어찌됐든 이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마련했던 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식당을 저희끼리 하게 돼요. 남편이랑 최초로.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네, 진짜 쫄딱 망했어요. 진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해봤지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보통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장인으로만은 진짜 삶이 막 진짜 뭐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자영업의 현실은 더 안정적이지 않고 너무 냉혹해요. 그러고서 또 이때 당시에 셋째가 마침 생길 때여서 그래서 저래서 또 이제 접은 것도 있었어요. 너무 이게 몸도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또 합니다. 네, 또 합니다. 이유식과 죽 사업을 또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조금 이제 알았어, 정보를. 인스타그램으로 하면 된다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인스타그램으로 아름아름 이제 왜냐면 아이가 이유식 할 때가 됐으니까 제 아이만 먹는 거 더 만들어서 팔면 되겠다 해서 이제 아름아름 했는데 잘 됐어요, 이것도. 너무 잘 돼. 근데 이게 너무 잘 된 게 문제였어. 너무 잘 되니까 제가 또 잠을 못 자고 밤을 새면서 계속 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계속 망가지고 막 진짜 삶은 너무 피폐해지는데 더군다나 이게 음식 사업이고 아이들을 먹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불안한 거야. 미국에서.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공장을 식당은 이제 못하겠고 공장을 차려보자 해서 이제 공장을 알아봤는데 와 이게 미국에서 공장을 차리는 거는 진짜 일반 사람은 할 수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때마침 저희 스폰서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빠밤. 갑자기 제가 이런 저런 고민으로 골치가 아프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 제 이유식 손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친분을 쌓고 있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뭔가 남다른 포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여자들하고 막 그렇게 교류를 잘 못해요. 제가 좀 막 이렇게 수다도 잘 못 떨고 관계를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인맥이 진짜 없고 저는 그냥 만나는 사람이 그냥 없어요. 저는 아는 사람만 만나요가 아니라 저는 진짜 아무도 안 만나요. 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스폰서님이 꾸준히 뭔가 저한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이제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거 잘할게요.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부했죠. 이 비즈니스를. 근데 때마침 제가 딱 뭔가 위기가 왔을 때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제 컨택을 하시면서 미팅에 한번 나와봐라.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너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 내가 어찌됐든 나는 사장님을 할 거고 비즈니스를 할 건데 직장 생활을 못 하는데 왜냐면 직장 생활에서 아이들 프리스쿨 이런 거 내면은 제 월급이 그대로 날라가요. 하나 많아요. 아이들하고는 시간도 못 보내고 내가 번 돈은 다 그냥 날려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것들을 찾았는데 그래 내가 뭔가 이게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같이 할 사람이 좀 있으면 힘이 돼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런 방법을 비즈니스적으로 알려준다고 하면서 제가 첫 미팅을 나가게 되죠. 우리 이강민 사장님, 엘리자베스 사장님 이 두 분이 저희 그룹장님이세요. 지금 800만 장자 이상 이제 뉴스킨에서 루즈 커미션을 받으셨고 이제 곧 1000만 장자가 되실 분들인데 처음에 이 엘리자베스 사장님을 뵀을 때는 근데 좀 돈 많은 고마워요. 돈 많은 그런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미팅에 와서 이분을 딱 만나니까 되게 저를 사로잡는 한마디를 딱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하세요. 못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나 각자 장점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개발해서 더 잘하면 됩니다. 1%만 잘해도 여기에 있는 한 사람씩의 1%를 모으면 100%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때 와 진짜 나 하나는 잘하는 거 있는데 나 하나 잘하는 거 하나씩 모아서 우리가 하나로 돼서 100%를 발휘할 수 있어? 그게 다 나의 노하우가 되고 그게 다 내 이런 사업 미천이 되는 거야? 그거에 제가 이 비즈니스다.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상의도 없이 그날부로 저희 이유식 그만합니다. 바로 그냥 같이 와서 이유식 그만합니다. 저희 뉴스킨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스타에 뉴스킨을 막 올린 거야. 이거 동영상이 왜 안 나오죠? 이거 재밌는데? 이거 한번 눌러주실래요? 틱? 이렇게 미팅을 해요 우리가. 이게 내 웃음 포인트인데 안 눌리. 그러니까 스페이스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이건 또 이따 동영상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요. 안타깝네. 도전이잖아요. 이럴 거면 여기 자리를 깔아줘. 여기 자리를 깔아봐. 내가 앉아서 이거 하면 하게. 제가 한번 갔다 올게요. 됐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인 전 삶을 살면서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을 여기 아니고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너무 진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팀원들. 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이 로버트 기요 사건 혹시 책 읽어보셨나요?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책이 진짜 찐이에요. 진짜. 근데 이 분이 많은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이 가장 심플하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글은 제가 직접 타이핑한 거예요. 이 책을 쓴 계기와 이 책을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짜집기 한 건데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는 평생 재정 문제로 고생하다가 긴 세월의 노고에 비해 남은 것도 없이 돌아가셨다. 내 친구의 아버지는 하와이 최대 가부 중 한 명이 되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경험한 불명예와 실패를 겪지 않도록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분의 아버지는 공직자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분도 똑같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계셨던 분이어서 이제 친구 아버지가 기업가인 거를 알고 그분에게 이제 그런 기업가, 사업가가 되는 방법을 배우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이제 교육감으로 학교 교육을 이런 이제 다 이제 선생님들 감찰하고 이렇게 교육을 뭔가 혁신하고 이런 분이셨잖아요. 근데 평생 진짜 긴 세월의 노고에 비해 남은 것이 없이 돌아가셨대요. 당신의 재정을 스스로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남의 지시만 받으며 살게 된다. 돈의 주인이 될 수도 노예가 될 수도 있다. 결과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2008년 가을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은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한순간에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날아가 버렸다. 견고하고 믿을 만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수증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매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음 한두 달의 월급에 의존하며 그 뒤에 내용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공급은 당신의 시간과 맞바꾼 돈,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면 가장 믿었지 못한 수입원이 된대요. 지금까지의 성공 공식은 학교에 빠지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성적을 받아라. 그래야 안정적이고 연봉 높은 훌륭한 직장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직장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았죠. 지금 저희 세대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이고 우리는 더 이상 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저 아직도 산업화 시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더라고요. 누구나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산업화 시대지. 근데 산업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대요. 수입의 원천을 지배해야 돼요. 소름 돋지 않아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막 AI가 나오고 막 진짜 지금 로봇가 막 일을 막 다 하고 진짜 뭐 전 세계에 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직장이 아직도 안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저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서 와 진짜 이게 내가 왜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나는 뭔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도 불구하고 그거가 당연하다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표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남긴 최대의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에 모든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제가 20분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그래도 재밌으시죠? 네. 네. 자, 여기. 이거는 현금흐름 사분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ES, 인플로이와 셀프 인플로이. 여기 분면과 BI, 비즈니스 오너, 인베스터. 이런 네 가지 분면이 있는데 이 투자가 분면은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투자가가 아니에요. 개미 투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워렌 버핏 같은 돈 50억 넣고 5억을 투자금으로 남기는 그 정도로 빅 투자를 하시는 투자가 분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갈 수 없는 영역인 게 일단 돈이 있는 사람들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렇게 세 가지만 본다고 하면 BES 사보면은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소유하고 있대요. 이거를 심플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전 세계에 100명의 사람들밖에 없는데 치킨을 5마리만 준 거야. 근데 그 95명의 사람들한테 5마리의 치킨으로 나눠 먹으라고 돈 줘줬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점도 못 먹어요. 난리 나요. 경쟁 너무 치열하고 진짜 네 너무너무 치열한 경쟁 좀 험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네, 진짜 드럽고 치사한 꼴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면인 거예요. 봉급세 인플로이에서 셀프 인플로이 분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저같이 조금 그러니까 경험과 돈 쌓아서 자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직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는 전문직이라고 써있죠. 이 전문직은 뭐냐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잘 버는 사짜 직업.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오늘 당장 일을 하지 않아. 그러면 수입이 끊겨. 제로가 돼. 내가 오늘까지 일을 하고 내일부터 회사에서 나오지 마세요. 의사든 변호사든 회계사든 다 똑같거든요. 나오지 마세요 하면 그달 페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노동소득을 버는 ES4분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비즈니스 오너 여기는 비즈니스 오너와 인베스터 이 부면은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소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5명한테 95마리의 치킨을 주면서 먹어. 마음대로 해.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짜 많이 먹는 대식가라고 해도 뭐한 50마리 먹을 수 있나요? 한 끼에? 그 사람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 까먹었네. 패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또 있잖아요. 부자, 돈 이런 것들. 부자, 뭐 돈은 악의 근원이야. 뭐 부자는 탐욕스러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부자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배웠거든요. 부와 돈은 다른 거래요. 전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부와 돈은 다른 거다. 부는 이제 돈은 부에 소속돼 있는 거고 하나의 그 의미적인 그냥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자들이 오히려 진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기부하죠. 빌 게이츠가. 네.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거죠. 여기는 권리소득을 받는 국면이에요. 권리소득, 인세소득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권리소득. 네,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 오셔서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네, 그런 국면이에요. 여기서는 진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지만 여기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구축해둔 그 시스템 덕에 시스템 소득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가인 거죠. 백종원 씨가 자기가 이제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직접 음식을 팔아서 수입을 내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그 음식점을 프랜차이즈화 시켜서 사업하시는 분인가요? 요리사가 아니에요. 사업가예요. 그죠? 우리는 백종원 하면 막 그 불복 끄고 있는 거 생각하는데 이분은 더본코리아 회장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그냥 방송에 이제 나가는 것도 본인이 그냥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즐거우시니까 나가는 거지 그걸 생계로 하시진 않는 거죠. 근데 이영복 씨는 그렇대요. 이영복 씨가 방송 나가잖아요. 그 가게는 문을 닫아야 돼서 매출이 없대요. 그게 차이인 거야. 백종원 씨는 방송에 나가도 그 전 세계 그 이제 프랜차이즈들에 대해서 이제 인세 수익은 계속 들어와요. 매출이. 백종원이 방송 나갔다고 에브리바디 그 가게가 문 닫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연복 그 가게는 문을 닫아야 돼서 수입이 그렇게 이연복 씨가 있을 때는 엄청 많이 수입이 올리는데 없을 때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 사업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 책에 나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거기서 첫 번째 시스템 만들기.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BI 사법면으로 가기 위해서 비즈니스 오너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시스템 만들기. 이거는 내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지금 뭐 구글이나 진짜 전 세계에서 돈 끌어다니고 있는 회사 있죠. 그런 거 만드시면 돼요. 만드실 수 있는 분. 만드실 수 있으면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사실 진짜. 근데 저는 만들려고 해봤지만 많이 망했죠. 많이 실패했죠.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저는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을 사는 거예요. 시스템을 어떻게 사냐면 지금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많이 생겨서 이제 그 스타벅스 본사에 가요. 시애틀에 있나요? 거기 가서 내가 여기 이제 본사 살게. 프랜차이즈 대리점 사는 거 말고 본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대리점은 똑같아요. 아까 그 자영업자 분명. 근데 본사를 사는 건데 팔려고 할까요? 맥도날드 본사에서 맥도날드? 안 팔겠죠? 진짜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도 안 팔겠죠. 그런 돈도 가질 수도 없고 거래도 안 되고. 세 번째가 이게 관건입니다. 시스템에 소속되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소속이 되면 됩니다. 거기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스템에 소속되기.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거기에 소속이 되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짜 위험하다, 망한다, 사기다, 인간관계 망친다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편견들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미국에 왔더니 아니 왜 이렇게 저한테 막 아메이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아메이라고 말해서 죄송해요. 암땡땡 뭐 해라 막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진짜 미국은 되게 희한하다. 왜 이렇게 저런 거를 하지? 왜 이렇게 돈벌이가 없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약간 아둔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해보니 네트워크 마케팅은 불법 다단계나 피라미드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준이 있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고 피라미드는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거 하려고 공부하면서 막 다단계 피라미드 피해 사례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나 이런 걸 찾아봤거든요. 근데 와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의 속성을 저희 그 책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노력하지 않고 뭔가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뉴스킨도 약간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노력 없이. 아, 그래. 우리가 항상 광고하는 게 뭔가 이렇게 홍보하는 게 실생 소득을 만들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고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정말 열심히 시스템을 구축해 놨을 때의 일인 거를 우리는 그거를 희망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를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 보이죠? 이것도 책에서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뉴스키랑 전혀 관계없는 책이에요. 객관적으로 이거는 20년 넘은 책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악덕 판매업의 차이. 악덕 판매 행위의 대명사인 피라미드 판매의 특징은 판매 활동이 아니라 권유 활동을 목적으로 한대요. 금전 배당 조직이고 가입자에게 많은 입회금을 의무화한다.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행위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된대요. 판매원, 사업자를 등록시키는 행위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업무 구조가 점업을 가도를 한대요. 그리고 사업 성격이 단기간에 손쉽게 돈을 벌려는 판매 방식이래요. 그리고 품질이 나쁜 국가의 내부제, 품질 보증 및 환불 제도가 없대요. 그리고 재고 부담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한대요. 그러나 당신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러한 특징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합법적인 사업이다. 이거를 왜 써놨을까? 이게 뉴스킨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이걸 왜 써놨을까? 제가 가만 생각해보거든요. 아니 이 책을 쓴 사람이 내가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줄 알고 이 말을 써놨어?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책에서 나중에 나와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구분하는 방법에서 제일 첫 번째가 교육, 비즈니스 스쿨이다 이거예요. 교육이 있어야 되고 문화가 있어야 되고 좋은 제품이 있어야 되고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등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읽을 정도면 당신은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감탄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뉴스킨이에요. 이거는 제가 죄송해요. 어디까지 가? 자료를 미국 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분명히 지난번 라이브 갔을 때 캡처를 해놨는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국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95년도에 한국 그 시장이 오픈이 돼 있어요. 저희는 글로벌 50개국에 마켓이 오픈이 돼 있거든요. 95년도에 한국에서 오픈이 되고 현재 가입자 수가 1천만, 10만, 31만 5천 명이래요. 가입자 수가. 사업자 수가 아니라 회원 가입자. 그리고 매년 매출액은 4,300억이래요. 월 350억. 그리고 1일 평균 사용 금액이 11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잖아요. 근데 사업자 수는 10,000명밖에 안 된대요. 31만 5천 명 중에 10,000명. 결론은 한 명의 사업자에게 30명의 소비자가 있다는 뜻이고 우리는 매출이 사업자 여기 판매원을 등록시키는 행위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쓰고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익에 이렇게 커미션을 받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우리 회사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을 50개국의 마켓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레이나 사장님이 처음에 소개하실 때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저희는 다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레비뉴, 이 회사 레비뉴가 2.5 빌리언이에요.
저 물 한 번 마셔도 돼요? 네. 목이 메었어요. 우리 회사의 레비뉴를 읽고. 2.5 빌리언이에요. 진짜 엄청난, 진짜 뭐 이렇게 막 엄청 초인류 대기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꾸준히 성장하고 레비뉴가 이 정도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진짜 튼튼한 회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시면 뉴욕 익스체인지에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NUS로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작년 저기라서 그렇지 1984년 저랑 동갑이거든요. 38년 된 회사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어디 갔나요? 여기다. 포브스 잡지에 나왔다고 여기 이제 100대 선정 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나와 있고, 이제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거, 그런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 증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신용 등급.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여기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5A1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DNB 신용등급 5A1의 의미. 전체 60개 등급에서 5A1은 최고 등급이에요. 60개 등급이 있는 거예요. A부터 F까지가 아니라 60개 등급이 있어요. 거기서 최고 등급. 그리고 자본 5천만 불 이상 무담보 무제한 대출. 이 회사는 진짜 빚이 없는 회사거든요. 아무데도 론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자회사의 자금력으로 돌아가는 회사인데 만약에 이 회사가 빚을 이제 뭔가 론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은행에 나 론이 필요해 그러면 은행에서 무담보로 진짜 무제한으로 대출을 해줄 정도로 신용이 튼튼한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경영진 등 최고 등급인지 이런 것도 다 평가 기준이 들어가는 거고요. 5A1을 획득할 확률의 가능성은 1천만분의 1이래요. 그리고 향후 30년 이내 도산할 확률이 0.1%. 이렇게 되는 이런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을만하고 튼튼한 회사입니다. 38년 동안 진짜 빚 한 번 안 지고 솔직히 우리 카드빚이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빚 한 번 안 지고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만 하면서 지금 회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포브스 잡지에서도 100대 기업으로 신뢰할 수 있는 100대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탑5가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라는 것과 동종업계 최고의 보상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매 6일마다 100만 장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이 공신력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준 거예요. 저희가 의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5번의 폐동식이라는 이유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진짜 여기 뉴스탁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1등 했다는 얘기예요. 전교 1등. 네, 저는 진짜 전교 1등을 커녕 진짜 네, 아시죠? 거기까지. 근데 이렇게 5번이나 전체 1등을 했다는 의미는 성장을 굉장히 고속으로 빠르게 했거나 그리고 그 해에 엄청나게 성과를 내고 혁신적인 뭔가 이렇게 기술력이나 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이게 주가가 확 올라가면서 그 해에 1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드 오브 이어에 여기 이렇게 종을 쳐요. 장 마감할 때. 그거 이제 명예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네, 이 올스타 하이퍼 그로스 컴퍼니는 온리 8개의 회사만 여기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맥도날드도 22년 만에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1 빌리언 레비뉴를 달성한 10년 안에 10년 안에 1 빌리언 레비뉴를 달성한 회사 이 8개에 당당하게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회사 소개였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업 설명이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뭐를 하면 될까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체험하기예요. 우리가 애니웨이 머니라고 해서 집에서 생필품들 다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 영양제 이런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들을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뉴스킨으로.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해보는데 이런 제품력은 진짜 두말할 게 없는 게 저희는 75명의 인하우스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다 제품 개발하고 실험해서 연구해서 출시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세스 퀄리티 프로세스라고 해서 진짜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까다롭게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 에이즈락을 독점 세계 특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배우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해서 전부 무료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비즈니스에 그러니까 이거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그냥 가장 핵심적인 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뽑아보자면 비즈니스의 본질, 그리고 사업가 마인드, 팀워크, 자기개발, 리더십, 소비자 구축 방법, 팔로업 방법, 프랜차이즈 운영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무료로 교육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프랜차이즈 하나 차리려고 하면 교육비도 엄청 많이 드는 거 아시죠? 그런 거를 그냥 이제 인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저희는 전부 그런 것들을 무료로 교육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면 될까? 전달하기. 저희가 그 좋은 제품들을 쓰고 배우면서 전달하면 돼요. 이런 인상들을 지금 저희 이거 다 여기 계신 분들이거든요. 진짜 이거 뉴스킨 만만해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이런 인상들이 어떤 성역도 하지 않고 제품력만으로 이런 제품이 세상에 있을까요? 진짜 너무 디스커버드 베스트 미하고 베스트 유 하게 해주는 제품이잖아요. 앞으로 향후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항공화 시장의 규모가 1틸리언이에요. 이건 반도체 시장보다 더 높다라는 그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145세까지 산대요. 막 몸 아프고 막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얼굴 막 이렇게 주름 많은 채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서 죽이질 않는데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진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 너무 셌나요? 저 어디 들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바에는 진짜 건강하게 너무 건강해 건강하게 예쁘게 이렇게 살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 혼자 그러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진짜 여기서 이렇게 같이 초대하신 분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선입견 있잖아요. 다단계. 나 끌어들이려고. 나한테 뭐 좀 빼먹으려고.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이 언니 잘 모르는 언니니까. 만난 지 몇 개 안 됐으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 이 언니가 나한테 왜 이러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분명히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하는데 난 개털 없는데 이 언니 지금 헛다리 짚는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었는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망성이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같이 하면 나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사람. 항상 우리가 회장님이 좋은 사람 리크루팅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하신 거예요. 이거 되게 감동적인 부분인데. 자, 네. 재밌죠? 제 비오임 재밌죠? 재밌어요. 그쵸?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한 몇 장 안 남았어요. 자, 이거 뉴스키는 그러면 왜? 어떤 것 때문에 나한테 그런 혜택이 오나? 요새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마존, 우버, 리포트 이런 게 다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회사하고 이렇게 소비자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플랫폼이 돈을 제일 많이 벌잖아요. 그죠? 어떤 셀러와 커스터머를 연결하는 플랫폼. 여기서 수수료를 소비자한테도 받고 셀러한테도 받고 여기가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뉴스키는 똑같아요. 내가 플랫폼이에요. 제품 만들 필요 없고 개발할 필요 없고 뭐 제품 나 갖다 줄 필요 없고 이거 스탁할 필요 없고 매장 차릴 필요 없고 공장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돈 벌고 싶은 사람 그 사람한테 내가 체험하고 배운 거를 잘 전달해서 나를 통해서 회사와 연결을 해주면 요렇게 근데 여기서 이거를 나만 할 수 있느냐 보세요. 내가 스타벅스를 너무너무 좋아해. 하루에 한 잔씩 꼭 먹어. 그래서 백다방이나 나왔네. 자, 백다방을 너무너무 좋아해. 하루에 한 잔씩 꼭 먹어. 그래서 나 돈 벌거리가 필요하니까 백다방 잘 되네. 백다방 하나 차려보자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백다방 차렸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백다방 차리라고 내줄 수 있나요? 없죠. 내가 이렇게 백다방 하니까 자리도 잘 잡고 인테리어도 뭐 다 해주니까 노하우도 잘돼서 꼬박꼬박 열심히 했더니 내 백다방이 다른 백다방보다 너무 잘 돼. 노하우도 배웠겠다. 나의 그냥 그 열심 노력으로. 내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나도 백다방 하나 차려보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큰 맘 먹고 야 이렇게 해서 여분한테 가가지고 프랜차이즈 하나 차려달라고 돈 들고 가면 그러니까 알려줄 거야 했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내 맞은편 앞 건너길에 백다방을 차렸어. 그래서 수입이 반토막이 났어. 어떻게 되죠? 그 친구랑 나랑 철천지 원수가 돼요. 그죠? 근데 뉴스키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품을 쓰고 체험하고 배우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고 소개하니까 대리점이 됐어요. 자동으로. 매장도 차리지 않고 뭣도 안 했는데 커미션이 자꾸 들어와. 그랬더니 이제 스폰서님이 연락이 와요. 제 이 소개를 시켜준 분한테. 굉장히 이분도 좋으시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 같은데 한번 사업가가 되셔서 배워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면 해보자 하고 했을 때 나와 같은 위치를 내 사랑하는 친구한테 전달하는 게 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 또한 잘 배우고 쓰고 임상나고 아름다워지고 예뻐져서 다른 또 좋은 친구한테 소개해서 같이 하면 원수가 되나요? 더 사이 좋은 친구가 되나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계속 확장이 돼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잘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받죠? 그거가 6대까지 쭉쭉쭉 받아서 그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나와 같은 똑같은 니즈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아파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일을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목적과 꿈과 목표를 위해서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준 노하우 때문에 그분들이 매출을 일으키고 뭔가 성장과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로열티 수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틀어주세요. Is for falling in 저희는 말했었잖아요. 최고 지급을 달성하면 내가 37,000달러의 이게 IRS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뭐 조작하거나 꾸며낼 수 없는 IRS 보고 자료고요. 1년에 2회씩 1년에 2회 나 플러스 원 공짜 해외여행 보내드리거든요. 저 이제 이거 2번 달성해서 이제 한 번은 하와이를 저희 스폰서님과 제 사랑하는 파트너님과 다녀왔죠. 정도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10억씩 교육비 쓰고 본전 찾기 글르면 그러면 20억 들여서 식당 차려주면 돼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타격이 적어요. 그런데 그 2억이 자기가 20년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인 사람이 그 돈을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자식도 못 살고 그 부모도 못 살게 돼요.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분 말씀은 뭐냐면 가난이 대물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실패하지 마라. 실패하면 안 된다. 진짜 한 번에 대학도 가야 되고 재수하면 돈 드니까 뭔가 이렇게 고시를 준비하고 무슨 자격증을 준비하고 요새 공무원 진짜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실패에 계속 우리가 그런 실패를 계속 부정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실패를 하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재정 상태에 저희 부모님도 살고 있고 나 역시도 살고 있고 그게 되면 내 자식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세 번 살아본 건 아닌데 어떻게 한 번에 원타임에 실패 한 번 없이 모든 인생을 따박따박 결정해서 모든 게 정답으로만 갈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저 역시도 제가 그런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굉장히 걱정스러운 딸이었어요. 계속 뭔가 꾸준히 하지 못하고 어디에 소속돼서 뭔가를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굉장히 걱정스럽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자리 잡지 못하고 살 거냐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제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학원을 보냈는데 얘가 뭐 이렇게 뭔가 좀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야, 내가 너 이거 지금 돈 얼마나 들여서 힘들게 너 보내는데 너 왜 열심히 안 해? 열심히 해야지. 빨리빨리 해야지. 남들보다 더 해야지.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실패가 나쁜 게 아니고 실패를 계속해야 더 큰 성장이 있다는 걸 배우면서 그런 실패를 하는 거에 많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아이들에게 더 많이 실패해도 되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돈이 아니고 마인드래요. 돈도 벌고 마인드도 벌 수 있는 뉴스킨이거든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진짜 마인드를 세팅을 하고 진짜 성공자의 습관들을 배우고 하면서 내 개발이 되니까 내 삶 또한 내 환경 또한 엄청 변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가난뱅이는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가난뱅이는 자신의 생활만 바꾸려 하는 반면 부자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려고 한대요. 이 말에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생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주인은 저희거든요. 저는 애들한테 제 새 아이한테 실패해도 된다고 말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실패해도 돼. 마음껏 해봐. 네가 원하는 걸 찾을 때까지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싶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올해 이제 내년 2월 되면 3년 차 되는 뉴스키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부모님들한테 용돈도 드리고 뭔가 이렇게 선물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좀 여유가 생겼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뭔가 이제 조금 인정도 해주시고 편안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 저는 이제 엄마한테 엄마의 노후까지도 엄마가 진짜 자랑스러워하는 딸로 진짜 그 우리 공짜 석쇠출 같은 거 할 때 진짜 부모님하고 함께 손잡고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오늘 이 시간이 그냥 헛되이 지나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들어서는 솔직히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뭐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스쳐 보내지 마시고 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가장 정말 극소수 일부일 뿐이고 더 많은 혜택들이 있고 기회들이 있으니까 꼭 앞으로 더 많이 알아보셔서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 소중한 우리 팀원들. 진짜 우리 팀원들하고도 정말 함께 끝까지 같은 꿈을 꾸면서 저희 사랑하는 파트너님들, 형제사장님들, 진짜 앞으로 새로 들어오실 모든 사업자분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더 앞으로 멋지게 사업하나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